자, 3번입니다. 주어진 자료에 따라 외화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일지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각 계정 과목별로 하시오입니다. 자, 조정 구간은 총 3개가 있는데요. 요건 다 합해성 자산입니다. 합해성 자산이고, 비합해성 자산은 여기에 이제 서식에다가 작성하지 못해요. 비합해성 자산 작성 못합니다. 그래서 요건 3개는 다 합해성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보면은 회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화폐성 외화 자산 등 평가 방법을 사업연도 종료의 현재 매매 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신고하였다. 적정하게 신고했대요. 매매 기준율로. 이게 세무상 금액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담당자의 착오로 장부가액은 발생일의 환율로 작성되어 있다. 2번 해석이 정말 중요해요. 요거 판단이 정말 중요해요. 담당자의 착오로 장부금액은 발생일 환율로 작성되어 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자, 장기 차입금이,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외화 보통예금 다 2019년이죠. 이게 발생된 금액이에요. 그런데 12월 30일도 발생된 금액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 첫 번째는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작성 자체를 안 했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마감 환율 자체를 작성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판단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예 그대로 그냥 놔뒀다든지, 뭐 일본이랑 똑같죠. 아예 그냥 놔뒀다든지. 그래서 이거는 아예 자체에 그냥 평가 자체를 아예 안 했다고 보면 돼요. 평가 자체를 아예 안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번 판단은 이렇게 해서 판단하고 작성하면 돼요. 이 문제 정말 쉽습니다. 뭐 생각하고 뭐 그럴 필요가 이제 굳이 글 없는 문제가 돼요. 거의.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외화 종류 자산. 여기는 그 외화 그거 단위는 입력합니다. 요거는 미국 달러 USD로 입력합니다. 얼마? 60만 달러. 적용 환율 얼마? 1000원. 평가 금액은 제가 얘기했듯이 사업연도 종료일 매매 기준율이 세무상 평가 금액입니다. 세무상 평가 금액 이렇게 적정하게 신고되었다. 얼마? 1200원입니다. 그러면은 평가 손익 얼마? 1억 2천만원 만큼 평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과 단기 차입금입니다. 일본 엔화죠. JPY입니다. 2천만 엔 금액은 장부가액은 8원. 그러니까 1엔당 8원이에요. 1엔당 8원. 1억 6천만원. 그 다음에 평가금액 얼마? 10원. 10원이면 10원이면은 100엔당 1000원이라고 의미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발생확률은 1엔당 800원이라고, 100엔당 8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0단위 두 개를 빼서 1엔당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환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억 원에가 4천만 원만큼 이제 평가 손실이 되고요. 요것도 매나 똑같이 단기 차입금에 대한 겁니다. 얼마? 3천만 엔 9, 10입니다. 그래서 7천만 원만, 그러니까 도합 합쳐서 7천만 원만큼 외화 평가 손실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을지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작성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은,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은 세무조정이 헷갈려거든요. 세무조정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정이 헷갈려요. 어디서? 그러니까 즉 세무조정이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한차 손익을 계산할 때, 그러니까 세무는 플러스인데 이제 회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의 차익만큼 이게 입금 산입인지 송금 산입인지 뭔지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대부분 틀린 이유가 을지하고 갑지는 작성을 잘하는데 환자 손익이 돼서 이게 입금 산입인지 송금 산입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틀린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거의 제가 보기에 한 7, 80%는 거의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흐림 자체를 아예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흐름이야 뭐 글까지 것 다시 공부해서 보면은 이렇게 알 거고, 첫 번째 게 가장 어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에서 가장 틀린 이유가 뭐냐면 이 첫 번째 것 때문에 가장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할 줄은 알아요. 을지, 갑지 작성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틀린 경우가 대부분 한자성인데. 그런데 이거는 이 모르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을지는 아는데 이 갑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요. 포기하지 마시다. 저 선생님 1급은 한 문제 한 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지입니다. 갑지 입력할 거 있어요? 없죠? 없어요. 왜? 아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2번. 이거 제가 이걸 왜 얘기했겠어요?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왜? 회계에 발생된 금액과 결산하는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정 대상 금액이 없는, 회사 계산 금액이 없는 거예요. 계산 금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로를 놔둡니다. 그래서 얼마? 손익 조정 금액 5천만 원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 대한 기준 환율은 얼마냐 이렇게 해서 언급이 되는데 이 87회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자체 평가 환율 자체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 손익금 계산액 자체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정 등록에 넘어갑니다. 자, 조정 등록은 이제 장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은 4천만 원과 3천만 원만큼 평가 손실이 났어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즉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장기 차입금이 얼마냐면 4천만 원만큼 평가 손실이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이 3천만 원만큼 평가 손실이 났어요. 그러니까 즉 회사 금액은, 회사는 둘 다 0이죠. 없죠. 그래서 4천만 원만큼 마이너스고 이건 3천만 원만큼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평가 손실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용으로 자체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회사에 있는 금액이 과대액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으로 해서 송금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송금사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회사 입장에서는 아예 없는데 세무에서는 4천만 원만큼 지금 손실이 봤다는 거. 그래서 4천만 원만큼 비용으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는 3천만 원만큼 비용을 인정해 줘야 되죠. 왜? 회사 계산된 금액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소 계산되어 있다는 거. 회사 기준에서는 아예 과소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송금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송금 산입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은 각각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 아니다, 이거는 그냥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장기 차입금 외화환산 손실이죠. 얼마? 4천만. 소득 처분은 유보 발생이죠.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금액, 아까 1억 2천만 원 만큼 외화 보통 예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보 발생으로 해서 이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상계해가지고 5천만 원만큼 이제 이렇게 조정하면 되고요.
아까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자산은 왜 1억 2천만 원만큼 입금 산입이냐면은 자산인 경우에는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근데 부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줘야 될 금액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더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산인 경우에는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높아지니까 이제 세무에서도 이제 그만큼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익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입금 산입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세무 조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